이번 방송에서는 뭘 할 거냐면 대유 플러스가 법정 관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확정이 아니라 법정 관리 신청을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체가 그 기업이라든지 채권자가 아니라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법원이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실사 등을 통해서 이제 청산을 하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나 재무조정을 통해서 법정 관리를 통해서 이제 그 회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거고, 청산 가치가 높다 그러면 이제 회생시키지 않고 법정 관리를 기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청산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만약에 야 회생해서 좀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채권자들이나 주주들이 피해를 입겠지만 계속적으로 핵심 사업을 영위해서 회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이제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당연히 청산보다는 회생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더 양호한 결정이라고 기대해 주시면 되는데, 그만큼 뭐 반대로 말하면 최악은 청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산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한테, 채권자한테 떨어지는 회수 가능 금액, 내가 1억을 넣었을 때 얼마 정도 회수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회수율을 구해봐야 돼요. 회수율을 구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볼 거고요, 이번 방송에서. 그럼 이 회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법정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한 기업이 회생 절차를 간다고 했을 때는 회수율을 구하는 게 필수적인 부분이고, 회수율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일련의 예를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번 같이 회수율을 구하는 걸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 우리가 사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회수율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재무제표 계정 하나를 다 이제 뭐 손실 처리를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업하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한데, 이 조정들이 전부 다 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구한 회수율이랑 동일할 순 없고요. 뭔가 이제 청산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걸 아무튼 인지를 해주시고 제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촌놈이 이 회수율을 구하기 전에 가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크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가정이 많고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채권 매니저로서 전문가로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유사한치로 회수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제가 고객 자산을 운용했는데 만약에 그 고객 자산을 가지고 투자한 기업이 법정 관리를 간다 그러면 회수율을 계산하고 여기에 따라서 뭐 채권을 매도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져가서 끌고 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회수율을 추측하는 방법이 이런 거다, 이러한 영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재무상태표라고 돼 있는데 6월 30일이라서 2023년 6월, 그러니까 반기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제 그 회수율을 구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자산, 부채 다 있죠. 그러면은 이 자산 하나하나를 계정이라 그러는데, 이 회계 계정을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현금화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수인데, 여기 보면 이 지금 수치들이 회계적으로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수치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조금 넘어가게 되면 이 검은 색깔은 이 계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조정을 한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정 후에 이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으로 우리가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꿨을 때 금액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보여주려고 하니 화면이 너무 작아서 우리 촌뜨기들이 보기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수정 후의 수치들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보여드릴 거고, 일단은 어떻게 하나하나 그 계정을 회계상의 수치를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유동자산을 보시기, 자산을 먼저 보게 될 건데요. 이 자산에는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현금화로 수정을 할 때 할인이 좀 적게 들어가고,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화 하는 데
돼 있어가지고 할인율이 많이 들어가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은 유동자산부터 하나씩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794억 정도 있는데 현금이 5억 7,600만 원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현금은 이미 현금이야. 그러니까 100% 다 뭐예요? 내가 만약에 현금화 가능 자산으로 봤을 때 요건 그대로 동일하게 들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5억 7,600만 원은 수송 후에도 5억 7,600만 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단기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에요. 10억 6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 10억 6천도 예금이다 보니까 이 단기금융상품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16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16억은 이제 현금화 가능 자산이다, 그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매출 채권에서 유동자산으로 있는 건 1년 이내로 떨어지는 매출 채권인데 대부분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에 현금화되는 매출 채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 채권도 고객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것도 이제 가정이에요. 80% 정도는 현금화가 된다라고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이 근데 이제 만약에 대손 충당률을 봤어. 누적적으로 이렇게 회계적으로 대손 충당률이 만약에 50% 이렇게 높다. 그러면 매출 채권으로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금을 못 받는 그런 매출 채권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위험하다라고 해서 할인을 훨씬 더 많이 때려야겠지만, 대손 충당률이 10%로 매우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평균적인 그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80% 정도 현금화가 되겠다라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49억에서 80%를 때려요. 그러면은 199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금이고 이게 단기 금융 상품이에요. 근데 얘가 그러면 일단 매출 채권 80% 할인하면 199억이라 그랬는데 77억밖에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 왜 77억밖에 안 되냐? 이 매출 채권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고객사가 현대차다 이러면은 현대차가 매출 채권을 돈을 지급을 안 할 가능성은 매우 적죠. 그러니까 거의 100% 상환이 된다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매출 채권은 내 고객사로부터 발생을 한 건데 이 고객사의 신용도가 매우 열위하다 그러면 나는 이 매출 채권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49억 중에 대유그룹 관계사 매출 채권이 생각보다 많고, 위니아 전자 최근에 이슈 많았잖아요. 근데 이쪽 위니아 그룹으로의 매출 채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영원으로 다 손실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49억 중에 위니아 쪽에서, 위니아도 지금 완전 자본 잠식이거든요. 지금 현금을 지급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249억 중에 55억이 위니아로부터 발생한 매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원으로 제가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대유 플러스 멕시코 법인으로부터 58억이 있어요. 이것도 영원으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자본 구조가 매우 여리한, 곧 이제 부도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관계사들 노출되어 있는 매출 채권이 총 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249억에서 그 위니아 쪽 55억 뺐고, 그 다음에 대유 플러스 멕시코 법인 거 뺐고 58억, 그 다음에 기타 관계사 쪽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 40억을 손실로 처리한 다음에 그 나머지 잔액에서 80% 했어요. 그러니까 77억 정도 남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하나하나가 다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니아로부터 나는 지금 55억 전부 다 못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한 20%는 회수했다.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산한 회수율에서 조금 더 재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댓글이나 오픈 카톡에서 이제 티키타카 하는 거는 저는 갑론을박 하는 거는 엄청 좋은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야, 여의도 촌놈 니는 이거 0%라고 했는데 야, 니 위니아 잘 재무구조 잘 안 본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지급할 현금 있고 아마 최소한 20%는 현금화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런 논리들을 저한테 또 보완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 방송 때 또 보완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피드백은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 매출 채권 249억은 현금화했을 때 77억 정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유동성 기타 수치 채권은 총 378억인데요 단기 대여금이 한 249억 정도 있어요. 근데 이 249억 중에 대유 플러스가 271억이거든요. 야, 단기 대여금이 249
249억인데 대유홀딩스에서만 빌린 게 271억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대유홀딩스 등의 271억의 단기 대여금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여기 보면 기타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장기 비유동 기타 수취 채권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단기 대여금이 한 249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유홀딩스 자금이 271억이다. 이 점 일단 1차적으로 참고하고, 나머지 보면은 관계사 쪽 노출 자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요소긴 한데 미수금 112억이랑 미수수익 14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재무구조가 되게 안 좋은 관계사 쪽 노출액이라서 미수금, 미수수익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영원으로 다 처리했고, 다만 이 대유홀딩스 271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여금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 이 271억에 대해서 스마트홀딩스 보통주 162,122주를 담보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홀딩스는 골프 사업장인데 되게 알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유홀딩스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갚을 겁니다. 대유홀딩스는 중간에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유 AP를 통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 뭐 사재 출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단기 대여금 271억에 대해서는 갚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수정 후에 이 378억 중에 대유홀딩스 271억만이 뭐한다,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정 후에 얼마 271억으로 계산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다 계산한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50% 정도 회수율로 따져요. 그래서 111억 중에 얼마? 55억 정도를 현금 가능 자산으로 계산했습니다. 나머지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자지구리한 기타 자산들이라서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 50% 때렸습니다. 한 80% 때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머지는 한 50%로 때렸어요. 그래서 22억짜리는 이렇게 11억 이렇게 했고,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연 법인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적인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갔지? 마지막으로 법인세 자산 이런 것들은 회계적인 자산이라서 사실은 뭐 현금화로 봤을 때 0으로 보는 게 더 맞긴 한데, 제가 워낙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세부 조정해서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주는 게 뭔가 내가 합리적으로 그런 평균 수준, 합리적인 수치를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플러스 업 했고요. 그래서 50%로 전부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50%고, 근데 여기 하나 매각 예정 그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대유 플러스 아마 탄진 쪽 여기 적어져 있네요. 이거 매각인데 아마 양호하게 매각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얘는 그대로 50%를 주는 게 너무 심각할 정도로 보수적으로 봤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한 70%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30억에 70%인 21억 가량을 현금 가능 자산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 이건 비유동이긴 하지만 매각 예정이니까 요거를 다 더하면 얼마냐면 회계적인 재무상태표에 있는 총 그 유동자산은 824억이었는데요. 제가 현금 가능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총 합은 461억이 그냥 거의 한 50% 가량 됐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도 하나씩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기 금융 상품은 뭔데 봤더니 그 하나은행이랑 신한은행에 계좌 개설할 때 냈던 계좌 개설 보증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현금화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6억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장기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기에 있던 유동성 매출 채권이랑은 또 달라요. 장기는 1년 이상 남은 물 매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현금화가 될 확률이 단기에 그런 유동 매출 채권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는 줄 수 없고 보통 재고자산이랑 같이 50%를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28억 정도 돼요. 그래서 28억으로 가지고 왔고, 기타 수취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대여금이 15억이랑 장기 미수금이 9억 정도 있는데 아까 그 유동성 기타 수취 채권 할 때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매출 채권 57억에서는 아까 전에 그 유동자산에서 제가 같이 쳐냈기 때문에 얘는 0원으로 잡았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잡으면 뭐가 돼요? 그 중복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자칙 측정 금융자산은 239억으로 꽤 큰데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대유 에이텍이 72억, 위니아 에이드가 38억, 그 다음에 동강홀딩스 지분이 129억 정도 있는데, 대유 에이텍이랑 위니아 에이드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고요. 동강홀딩스는 비상장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지금 72억이랑 38억은 회계상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 가치고 회계상 이제 필요 없다니까 현금화 가능 자산으로 봐야 돼요. 그럼 현재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은 현재 가격으로 곱해줘야지. 근데 아마 지금 대유그룹이 워낙 노이즈가 많으니까 여기서 오히려 할인을 더해주면 더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따로 할인은 안 했고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대유 에이텍이랑 위니아 에이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주식 수를 곱해줬더니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104만 주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72억으로 되어 있지만 현금하면 22억밖에 안 돼요. 위니아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 했을 때 현재 가격으로 곱해주면은 10억밖에 안 돼. 쌍용차랑 기아차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의미가 없어서 무시하고, 그러면은 22억이랑 10억으로 현금화가 되니까 총 32억이 현금화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고, 동강홀딩스는 어떻게 볼 건데 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가정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동강홀딩스는 위에 있는 놈이거든요. 대유홀딩스보다도 위에 있는 놈이에요. 가장 꼭지에 있는 놈, 지주사. 그렇기 때문에 이 동강홀딩스의 지분을 막 그냥 공중에 분해하거나 다른 기관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지주사의 지배력이 약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강홀딩스의 지분은 어떻게든 오너 일가가 회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9억 중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소 50% 이상은 현금화가 가능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50%가 아니라 60%, 70%, 80% 할인을 때려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동강홀딩스는 지배구조상 어느 정도의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만 할인을 했어요. 그래서 동강홀딩스 지분 129억의 가치는 50%인 65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22억 더하기 10억 더하기 65억을 하면 97억 돼요. 그래서 239억짜리 이 회계상에 잡혀있는 이 가치를 현금화했을 때는 97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기손익 공정가치 봐야 되는데 1,700만원 가량밖에 안 되고, 얘는 이제 조합 투자 목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 출자금인데 얘는 어느 정도 상환될 수 있기 때문에 80% 정도로 줬어요. 그래서 얘는 80%로 가지고 왔고, 비유동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무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자 했더니 해봤자 1억이야. 그래서 얘도 그냥 어떤 채무증권인지는 확인 안 했고 그냥 대략적으로 80% 할인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기업 투자랑 관계기업 투자랑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이 4개가 엄청 중요한데요. 이 종속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454억. 근데 지금 대유글로벌이 332억이고 대유 AP가 101억이에요. 이 정도 있는데 대유글로벌을 어느 정도 줄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유 AP 같은 경우에도 상장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수에다가 곱하기 현재 가격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회계상으로는 101억으로 잡혀 있지만 현재 가격으로 했을 때는 대유 AP가 159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늘려줬고, 대유글로벌은 비상장이라서 어떻게 할지 봤는데, 사실은 대유글로벌은 그 자동차 휠 쪽 생산하는 업체인데 재무구조는 많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구조를 보게 됐을 때 매출이 한 작년에 2,040억가량,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13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으로도 한 6억, 7억 정도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그대로 가치청산 갈까로 봤을 때는 물음표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유글로벌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고, 그렇게 따졌을 때 재무구조는 좀 여리하지만 손익구조가 괜찮다. 그래서 최소한 대유글로벌은 보수적으로 봐도 50% 정도는 우리가 현금화 할 수 있지 않을까. 332억에 해당되는 그 회계상 가치의 지분을 매각을 해서 만가에 쳐서 반띵 쳐서 한 166억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454억 같은 경우에는 대유글로벌 166억, 그 다음에 대유 AP 현재 가치 했을 때 159억 두 개 더해서 325억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니아전자인데 위니아전자 쪽은 전부 다 지금 재무구조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동강홀딩스는 지배구조상 대유그룹의 니즈가 있지, 수요 니즈가. 그 다음에 대유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손익이라도 잘 나오고 있지. 근데 위니아전자는 물음표가 뜬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렇게 많이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20% 쳤습니다. 그래서 관계기업 자산에서 위니아전자는 243억이지만 20% 쳐서 한 48억, 50억 정도로 현금 가능 자산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회수율을 딱 계산을 해놓고, 야, 관계기업 투자에서 조금 위니아전자니 많이 보수적으로 봤는데 이거 현금화만 좀 잘 되면 회수율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네. 우리가 이런 인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해놓고 뭔가 액션이 취해졌을 때 계속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랑 그 외 자산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토지는 한 50% 주고요. 그냥 기타 자산은 20% 정도 줍니다. 왜냐면 기계장치 이런 거 사실은 매각 제대로 안 되면 그 고철 가격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20%도 사실은 많이 준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토지는 50%, 기타 자산은 20% 이렇게 주고 289억이 그러면은 85억이 됩니다. 투자 부동산도 똑같아요. 토지는 50%, 나머지는 20% 했을 때 얘는 90억 정도 되고요. 사용권 자산, 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얘는 현금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0원으로 봅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도 크지 않아서 0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됐고요. 여기 수정 후에 쭉 해서 이거를 다 더했어. 다 더하니까 545억입니다. 2546억이 545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